그대의 목소리를 내주이소. 예, 오늘 금요일 아침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워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이철우의 체크인데 이게 두 가지가 뜻이 있거든요. 책 요거를 풀어서 쓴 거 책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철우입니다. 예, 교수님 이제 새해가 새해가 대안이었는데 추위 어떻게 심하지 않으셨어요? 예, 뭐 생각보다 부산은 그렇게 추운 날이 없으니까. 예, 사실 중국에서 예. 그 24절기가 만들어져서 이 대안이 원래는 추운 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소환이 예, 더 추워서 예. 대안이 소환한테 놀러 갔다 얼어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네. 맞아요. 어제 대안이었고 이제 다음은 봄이 찾아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새해가 또 시작되고 이러면 맞습니다. 한 해 목표를 세우는데 독서를 이제 버킷리스트에 넣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읽어야지 하지만 뭐 또 읽지 못하고 또 내년에 또 버킷리스트에 넣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책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경험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체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자기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고 싶어도 잘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죠. 근데 그냥 뭐 제일 잘 읽으려면 의지를 갖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 실태 조사를 이제 이게 경년마다 이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의 경우에 절반보다 더 되는 인원이 1년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OTT 뭐 콘텐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그쪽으로 쏠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입장에서는 책을 그 조사한 경년 전보다 그게 2019년보다 더 많이 소폭은 어쨌든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이유가 콘텐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책을 접하다 보니까 그나마 종이책에 국한되었던 옛날보다 훨씬 더 이 책을 접하기가 쉬워졌다. 그래서 그네들은 더 책을 많이 읽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또 전자책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 근데 사실 우리가 책을 그냥 늘 읽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안 읽던 분들은 뭐 책 읽어라 이렇게 하면 독서는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이게 습관이 안 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 독서도 일종의 마치 우리가 그 삼시세끼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된다 생각하듯이 내가 일주일 동안 책을 한 번도 안 읽었네. 나를 위해서 내가 책을 읽어야겠다. 이런 자기 다짐과 습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독서하는 시간을 미리 좀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난 하루에 한 30분은 꼭 나를 위해서 책을 읽어야지.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자기 전에 뭐 이렇게 다 몸단장 뭐 예를 들면 세면하고 뭐 머리도 감고 뭐 이렇게 하면서 머리 말리는 그런 30분 정도 나는 꼭 책을 읽고 갖고 가급적이면 헤어드라이기를 안 써야지. 그럼 탄소 배출도 덜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사실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얼핏 스칠 때 눈에 책이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독서 이 권장가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집안의 곳곳에 그 눈에 띄는 곳에 읽을 만한 책을 놓아두는 게 아이들이나 그 가족들이 책을 접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읽을 만한 책을 좀 추천해 주시면 이제 그런 책들이 집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읽을 만한 책이라는 게 실제로 자기의 기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과하게 잡지 않는 게 좋아요. 무조건
예를 들면 아주 어려운 고전, 그걸 내가 꼭 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책을 읽는 습관이 없는 사람이 네. 파우스트 같은 아주 두꺼운 옛날 고전 같은 거를 갖다가 놓고 읽으려고 하면 그게 잘 읽혀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2장 석장 읽다가 예, 못 맞습니다. 읽겠다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 콜링우드라는 사람이 쓰는 서양 사학사라는 책을 네. 읽는데 네. 너무 어려워서 네. 이게 접해보지 않은 분야니까 네. 정말 지하철에서 얼마나 많이 졸았는지 모릅니다. 수면 습관을 만들어주는 책이었네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책을 고르는 게 좋은데 그게 욕심을 좀 버리고 네. 내가 이거는 들어봤는데 네. 실제로 내가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어. 네. 그런 책들부터 먼저 시작하면 그게 좀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드시 막 남들 다 읽는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책이 그렇죠. 아니라 내가 그냥 일단은 읽어낼 수 네, 있는 네, 책을 맞습니다.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예, 이번 달에는 이제 우리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가 중에 소설가 한 분과 네. 그리고 극작가 한 분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소설가는 정인 선생님의 만남의 방식이라는 2014년에 나온 네. 소설집인데 네. 그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네. 단편 모음집인데 네. 이 정인 선생은 산청 출신이에요. 근데 네. 부산에서 내내 자랐죠. 네. 그리고 학교도 여기에서 다 다녔고요. 네. 그러면서 2000년에 이제 등단을 하게 됐는데 네. 이 여류 소설가인 이 정인 선생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실제로 굉장히 우리한테 이 시사하는 바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의 섬세한 문체도 그렇고 네. 또 소재를 택한 것도 부산과 크게 이 관련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좀 흥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네. 소설을 하나 택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 한 권 중에 정인 선생님의 만남의 방식이라는 책인데요. 아까 이제 단편 모음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이 8편의 단편은 사실은 다 같은 계열은 아닙니다. 네. 다 같은 계열은 아닌데 그 따로의 8편들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인간의 어떻게 보면 폭력성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처한 처지 안에서의 그 분노를 네. 폭력으로 해결한다거나 또는 다른 갈등으로 해결하는 이런 양상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네. 정인 선생님은 일종의 좀 시간을 갖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그래서 폭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결국 사람을 그러니까 곤란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네. 사람을 결국은 위로하는 것도 사람이죠. 사람이다라는 네. 것을 우리한테 좀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여지가 네. 제법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네. 그 사실 소설은 문체가 굉장히 그 특징적인 거거든요. 네. 이야기는 다 흘러가니까. 네. 근데 편지가 있어라는 딸의 말에 반응하는 엄마가 네. 별일이다. 죽은 아빠가 유서라니? 언제 그걸 써뒀단 말이냐? 이렇게 물으며 코를 팽 풀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문장이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의 장면을 보는 것 같이 네. 생동감을 드라마 주잖아요. 같네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여성 작가가 갖고 있는 섬세한 시각 그리고 아. 관찰력 네. 이런 것들이 문장과 같이 결합해서 그 소설의 읽는 재미를 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소설은 이제 많은 독자들이 여러 장르의 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쉽게 읽을 수 있는 장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야기가 있고 그렇죠. 장면을 그려낼 수 있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부분에 더 특화되어 있는 작가님이시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 힘든 책일 때 이렇게 단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잘라서 읽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한 편씩 그것도 예. 또 독서에 도움이 되겠다. 예, 어떤 그치? 걸 먼저 읽어도 상관없고요. 네네네. 그 단편 맨 마지막 작품이 라메르라는 작품인데 네. 라메르. 네, 라메르. 네. 그 라메르가 그 바다라는 뜻이면서 네. 또 다른 의미로는 어머니라는 뜻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인 해녀가 어머니가 해녀예요. 근데 해녀가 바다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 네. 응? 그 그물에 걸려서 네.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것을 증오한 아들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
그 관계 같은 것들을 해소하고 네. 스스로 자기의 삶을 다시 개척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나간다는 것이 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부산 입장에서 네. 생각해 본다면 참 재미있는 우리와 아주 친숙한 소재구나. 근데 네. 그런 걸 의외로 좀 이국적이고 새롭게 잘 다뤘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와.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책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듣는 분들은 만남의 방식이라는 책이고요. 정인 선생님의 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아까 예, 극작가 한 분도 네. 소개를 맞습니다.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김숙경 작가의 희곡집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제목은 그냥 김숙경 희곡집 1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 4편의 그 극이 담겨 있는데 네. 이 연극과 인간에서 2019년에 나왔는데 네. 2019년 12월 말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그러네. 이후에 나온 예, 거죠. 예. 그래서 이 코로나가 너무 크게 이렇게 막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이 책이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게 사실은 좀 묻혔었죠. 근데 이 김숙경 작가는 극단 모이라라는 극단의 대표이면서 연출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4편의 이 극이 네. 전부 극으로 만들어져서 이 관객과 만난 작품들을 이제 아. 공연본을 자기가 다시 네. 모아서 네. 책으로 낸 건데 이 김숙경 작가가 작가이면서 연출가인데 연출 능력도 아주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부산 안에서는 약간의 그 팬을 네. 형성하고 있는 아주 좋은 연출가여서 그 연출을 본 그런 연극을 본 이 독자들은 네. 원작이 어떨까? 나 음. 궁금하다 하고 생각하시면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어. 옛날에 봤던 연극도 떠오르면서 음. 한편으로는 안 보신 분들도 그 장면을 그려내면서 이 극작가의 작품을 네.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좀 생소하지만 네네. 희곡을 한 편 제가 안 소개하려고 그래도, 했습니다. 예, 여쭈려고 했는데 말씀 중에 조금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네, 희곡은 뭐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나 연출가만 보면 되지 우리가 왜 읽어야 돼? 우린 연극으로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희곡을 읽으면 어떤 게 좋습니까? 요즘 소설가들은 소설을 쓸 때 문장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장면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화화하거나 네. 아니면 드라마화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아. 왜냐하면 그런 콘텐츠가 그렇게 좀 대중적으로 변모할 때 네네. 그 소설가가 갖고 있는 역량도 더 크게 드러날 수 있고 자기 역시 더 많은 독자와 만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애초에 무대에서 공연을 전제로 한 희곡이다. 그러면은 낯설긴 하지만 네. 처음부터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희곡을 읽으면 상상력도 커지고 네. 한편으로는 이 움직임이나 또는 그 희곡에서 전개되는 어떤 장면 같은 것들을 연상하면서 네. 읽으면 그거는 보는 것과 읽는 것을 다 같이 겸하게 되는 거라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곡을 읽는 동안 내가 연출가가 되는 그런 그렇죠. 기분으로 네. 어떻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내가 하면 배우가 되겠네. 되는 네. 기분으로 나 같으면 이 대사를 어떤 식으로 할까? 그냥 끝을 올릴까 내릴까? 네. 아니면 평범하게 할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연극을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뭐 소설이나 웹툰이나 다 영화화가 되고 드라마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희곡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장면 자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요즘 트렌드의 가장 시초 같은 느낌이라고도 네. 생각할 수가 예,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김숙경 작가의 희곡집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작가의 성향이나 특색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작품을 많이 만나볼 수 있잖아요. 네. 김숙경 작가는 어떤 작가입니까? 이 김숙경 작가는 이 어떤 갈등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 같은 걸 강렬하게 보여주기보다는 네. 그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가 하는 것과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면서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게 굴러간다. 혹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전해주고요. 네. 예를 들면 거기 두루마을이 있다. 이런 작품 안에서는 고고학자하고 평생 그 마을에서 사는 문화해설가가
어떤 유적 하나를 두고서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는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문화해설가는 그 동네를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정서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조금 가미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물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지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네.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거는 따뜻한 사람살이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갈등이 벌어지고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해결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 해결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라고 네. 작가는 보여줍니다. 네. 다른 작품들도 또 비슷한 뭐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맞습니다. 거겠지. 예. 세상에 하나뿐인 부동산이나 올드 브라더 미싱, 나는 죽는다 이런 것들도 그런 어떤 욕망이나 집착 같은 것들을 드러낸 그 등장 인물이 네. 의외의 내용을 가지고 뭐 사망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종결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 대로 세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도 세상은 진행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다는 거겠죠. 네. 오늘 이제 부산의 작가 소설가 정인 선생님의 작품 만남의 방식 그다음에 김숙경 작가의 희곡집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갈등이 생기고 인간 때문에 상처받지만 결국 사람한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좀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예. 교수님 덕분에 따뜻한 또 금요일 보냈습니다. 아침에. 정말 우리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였습니다. 예, 한동안 확진자 좀 줄어드는 것 같았는데 이제 또 뭐 5차 대유행이 올 조짐이 있다 하니까 사실 우리가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